오늘 사실 CBS 방송 토론은 정말로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핵폭탄 터졌. 야, 정말 핵폭탄 하나 터진 게 우리 한동훈 후보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나 후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자신에게. 네.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공적인 선거를 하는데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감정이 평소에 안 좋으니까 꽁 하고 있다가 그때 나한테 이랬는데 지금 나를 공격해? 하면서 옛날 얘기를 터트려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또 던져준 거예요. 논평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조국 대표도 뭐 아주 많이 썼더라고요. 페북에다가 글을. 이게 뭐 취하가 됐나요? 이게 취하가 됐는지 취하는 안 됐죠. 안 되고, 예. 안 되더라도 이런 사실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뭐 왜 했냐 뭐 엄청나게 공격할 거리가 많거든요. 곤란한 거는 나경원 후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도 빠루 사건 맞나요? 이게 맞아요. 2019년 4월에 일어난 맞아요. 일인데 원내대표 때. 아직까지 예. 지금 이게 뭐 법안 처리도 된 것도 없으면서 뭐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 의아해했는데 이 폭로가 터지면서 와 이건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 사건을 없을 모르는 것 분들 때 말씀드리면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게 2019년 4월에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걸 두고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마 저걸 거예요. 네. 그 맞나요? 그 저기 선거법 개정. 네, 맞아. 그거하고 그- 검수완박법도 있었네 그때. 예, 그랬을 거예요. 네. 중년동영 비례대표제하고 네. 검수완박법 그게 이런 있다 거. 보니까 양측이 치열하게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의 효과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23명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와. 민주당도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5명이 기소된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1심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지금 2020년 1월 2일에 기소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 2020년 1월 2일이면은 21대 총선 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22대 예. 국회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 제가 계속 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빌드업이 슬슬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막 이렇게 뭐 질문하려고 설명을 하니까 질문하시죠. 아 걸려들게끔. 아니 지금 빌드업을.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오늘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예. 아니, 그럼 몰상식한 말을 하냐고 슬슬 긁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나경원 후보가 막 이러고 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이번 총선 출마했고 개항을 해도 출마한 분 계시고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낄 타임이 아닌데 거기서 아예 저희 개항에 출마하신 분 저기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막 한동훈 후보 공격해 되니까 이걸 그냥 빵 터트렸는데 전 아찔하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거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얘기한 장해찬 인간 말종 그거에 버금가는 네. 이거 심각한 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우리 평론가님 방송 워낙 많이 해보시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시는데 이 한동훈 후보가 이 발언을 토론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을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나왔을까? 그게 너무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의 장점은 남의 약점을 외우는 겁니다. 머리가 이미 저 국회 법사위 때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 상대로 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최강욱 의원 비롯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적대적 진영에 대해서 날마다 뭔가를 이제 카드를 갖고 와요. 참고하고. 네. 이것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도 지난번에도 그 토론회 때 보면은 내내 이제 사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노상방뇨라든지 그거 준비한 멘트라고 봅니다. 준비한 멘트다. 준비한 멘트예요. 근데 예.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면 네. 더 심각한 거죠. 그냥 머릿속에 남의 허물만 가득 채워놓고 이제 토론에 나선다는 건데 지난 토론회 때인가 아마 그 당무 개입권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무 개입 피해 입으셨잖아요. 피해라는 표현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당사자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뭐 그냥 나경원이 거기서 또 멘탈을 잃더라고요. 이건 준비한 거고 상대가 가장 아파할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머리가 좋아요. 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저랑 이제 친해가지고 막 사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막 텔레그램도 보내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욕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문제 5개 빨리 허재만한테 보내세요. 빨리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막 이런 자리에서 막 우리가 토론 논쟁하다가 화가 난다고. 아니, 저번에 나랑 술 먹다가 이런 얘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그런 사람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섬뜩하지 섬뜩해. 그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그렇죠. 끊어야 돼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단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디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소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어디다 막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서 뭐 그렇게 공세를 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조심하셔야 될 게 통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음성권이 저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대화 내용을 그렇게 깐다는 거는 글쎄요. 글쎄 지금 나경원 후보를 타격 입힌다는 점에서는 뭐 성공했을지 효과성 몰라도 있지만, 네. 한동훈 근데 후보의 나경원을 왜 신뢰성을 타격해? 왜? 예? 나경원을 왜 타격하냐?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신뢰성은 크게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진영 앞에서 수류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론 앞에 이제 예열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해당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왜 구속하지 못했냐라는 그렇죠. 그런 비난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가 책임질 수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개별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를 할 수 없다는 말로 방어를 했는데 계속 물으니까 그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렇더라도 네.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당대표하고 끝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 또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한동훈은 당대표가 될 거야 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품고 아유 그 말씀 제가 잘 듣고 선배님들 잘 모시고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아 제가 부족한 부분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보여야지 그냥 계속 쫑알쫑알 끼어들고 사회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사회자 자꾸 질문만 합니까? 제 얘기는 왜 안 들어봅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평가할 수가 한동훈 후보를 쉴드 칠 일은 없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쉴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해보세요. 오늘 이 멘트는 나경원 후보에게 쐐기를 박는다기보다는 자기를 둘러싼 이 비우호적인 그 진영들 아마 저 대통령실도 겨냥한 걸 거예요. 맞아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건드려봐. 다에게 내가 카드가 많아. 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는 내 아예 유무죄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네. 이런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맞아요. 직후에 또 SNS 글도 올리더라고요.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할 얘기 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좀 세련되게 등장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충원이었다. 아니 그때는 그거 딱 듣고 완전 멘붕이었던 것 멘붕이요. 같아. 멘붕이 왔지. 그래서 예. 저는 진짜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굉장히 정치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경험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대응을 못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이게 당황했는데. 새로운 초식이잖아요. 둘이 나눴던 얘기를 거기서 깠어. 새로운 이거는. 길을 만들고 있어 지금 한동훈 네. 후보가. 그래가지고 네. 그난 저기 나경원 후보가 말이에요.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한 이 맥락에서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2011년에 뭔지 알겠어요. 나는 예. 꼼수다에서 이제 나꼼수. 그 나경원 의원이 한때 그 한나라당 중구 서울 중구 국회의원을 했는데 중구는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예요. 중구 을 중구 갑 이게 없어요. 거기에 있는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 호남 출신 사무관들, 그러니까 동장들 네. 다른구청으로 전출을 해버렸어요.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낙검수에서 얘기했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KBS에서 당시 출연했던 게 다 잘렸어. 그건 참 비고발을 굉장히 이유로? 억울한 일이야. 난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그 방송 출연인데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고발을 당해가지고 검찰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변호인단이 빵빵했습니다. 변호사 진선미, 야. 변호사 이재정. 야. 그 전날에 모여가지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딱 얘기하고 이제 그날 나갔는데 그때 또 출마선이 나설 때였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카메라 기자들이 쫙 깔려 있고 네. 그래서 내가 포토라인에 드디어 서게 돼가지고 발언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선거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메시지 관리를 김어준 총수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마디 적어줘가지고 딸딸 외우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돌아왔어요. 까먹었어. 네. 다시 이제 그러니까 문 열기 전에 입구에서 다시 이렇게 네, 뒤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가서 다시 보고 들어가서 딱 얘기를 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검사 앞에 앉았는데 검사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이시원.
아 진짜예요? 야 이거 영화 같다.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관 네. 비서에 그냥 딱 앉았는데 성함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진술을 거부합니다. 아. 그랬지. 그랬더니 막 뒤에서 진선미 변호사가 막 웃으면서 그건 얘기해도 이름은 된다고. 얘기해도 돼. 이름은 얘기해도 돼. 예. 그 나경원 의원 말이죠. 정치의 사법화.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뭔 소리예요, 그게? 응?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나경원 후보가 정말 말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도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되게 그냥 백산이지. 멘붕으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뭔 말인가 했거든요. 본인 화딱지가 엄청나게 난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SNS상에 올렸는데 너는 안 돼 이거잖아요. 한동훈. 너는 그렇죠. 이제 입이 문제라서 우리 당 너 생- 당대표 되면 음. 너 입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 또 망할 거야. 이걸 올린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거짓말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한다를 따진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왜 나한테 넘겨요? 저런 스킬을 공 넘기기 스킬을 진짜. 핑퐁 외교를 보는 거 같아요.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오래 갈 것 같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 세력으로 주사기로 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보다 더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발언은. 아유. 이거 어떻게 될 거? 전 파장 정말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한동훈 특검에다가 이것도 넣자 이제 아, 야당에서는 그럴 거고. 나오겠죠. 네. 당시에 이제 일처리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뭐 지금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다 야당에서는 공격거리가 너무나 많죠. 법사위 개최되면은 이제 또 한동훈 또 증인 세우자 또 뭐 이럴 거고. 아니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수사거리를 쌓아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 앞에 보면 또 여론조성팀 네. 얘기하는 뭐 댓글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또 등장을 했는데 네. 심지어는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루킹 게이까지 꺼내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드루킹 때문에 그 김경수 도지사가 감옥 갔고 날라갔잖아요. 예. 정치를 못 하게 된 상황이 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정치 활동이 재개되는 뭐 시점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김경수 도지사가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갔고 정치 활동이 중단 당했느냐? 네.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 네. 네. 네이버가 그렇게 김경수 지사 때문에 뭐 손해를 크게 봤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엮었단 말이죠. 아니 당연히 한동훈 후보도 공론회장을 오염시켰다 이런 죄목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장해찬 씨가 폭로한 것 중에 그 A라는 사람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라든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해찬이도 한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같이 맞아요.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그럼 거기서 어떠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 조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감 때 민주당이 자료 요구해가지고 네. 만약 돈이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흘러간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이거는 수사해야죠. 아니 근데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폭로 수위를 높이다가 네. 갑자기 지금 이렇게 침잠해 있는 상황이니까인데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 봤더니 방송에서 본인이 불법이 있다면 자수하면 된다. 대응 수위를 좀 높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찬이도 페북에다가 바로 들어오라고. 맞다, 이러고 어? 컴온. 네. 그러니까 네. 이미진 대표인 법적 줄 조치 알았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네. 맞대응 해주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음. 그 여당 아니 국민의힘 보수파 전당대회에서 이런 적은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노선에 대한 네. 서로 갈등이 있어서 공격은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너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지? 너는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는 건 처음. 근데 문제 이게 나오게 된 경위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본인은 댓글팀 운영 안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온 거라서 네. 지금 야당이 물고 있는 꼬리는 네. 김건희 여사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예. 이게 좀 어떻게 상황이 돼 있냐면은 그 결국은 이 특검 논쟁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한동훈 후보 당시에 이렇게 조건부로 하자고 했잖아. 네. 그러면 떳떳하니까 특검에도 문제 없을 거라며. 그렇죠. 그런 논법이라면 한동훈 떳떳하지 댓글팀 특검 받자. 지금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세적으로 몰린 거예요. 되게 곤란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내부 폭로가 한 정치인의 생명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어요.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대장동 이거 다 이낙연 맞아요. 후보 쪽에서 예.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이낙연 쪽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원래 이러지 않았었는데 참 희한한 전당대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파라는 진영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가 아니라 무너져 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권력, 미래 권력, 그다음에 중진 정치인들과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초보 정치인들 간에 뭐 세력 싸움, 세대 교체 이런 쪽으로 완전히 좀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특히 이제 원희룡, 나경원 같이 그 당에서 뿌리가 있는 분들이 그 실수한 것이 그 사실은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한 5발자국 밖에서 보자면은 검찰한테 먹힌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까? 먹힌 거예요. 주류 교체로. 예. 보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쥐약 먹은 X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을 보면서 이런 당은 없어져야 한다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보수 정치에 뭔가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 치유가 되고 발전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기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통으로 먹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세력과의 어떤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검찰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 저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내가 입만 열리면 니들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 다 깔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그 대통령 용산 여기 논리대로 이제 견인하는 이유가 수사에 대한 걱정, 염려 이걸로 그들을 견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 의해서 먹힌 국민의힘이 이제 검찰의 그 옷을 벗고 정상적인 이제 공당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는 길, 그 길 외에는 지금 답이 없다.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철이 형은 늘 보수 참칭 패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참 패널. 보참 패널 그저처럼 운명을 다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저러한 모습이 제가 생각한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모습이 아니라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지금 자폭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어딜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요. 이거는 앞으로 오늘도 지금 합동연설이 하고 있고 맞아요. TV 예. 토론 2차례가 남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나 폭로가 나올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되게 나경원 후보 이제 더 이상 한동훈 후보 자극 못합니다. 왜요? 자극을 못한다. 네. 지금 약점 단단히 잡혔어요. 내가 입만 뻐긋하면 너희들 다 그냥 아웃이야. 뭐 이 마음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터뜨린 건데 야 원희룡 후보도 움찔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구나. 예. 아니 그리고 앞에 보면은 당무개입 얘기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대화가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기는 한데 그것 역시도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증명 의무나 선거법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원래는 당의 운영에 관여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이 돼버려서 이게 정말로 전대가 불법을 뭔가 폭로하는 경연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이나 한남동에서 한동훈 당대표 되는 것은 반대야라는 명백한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10%도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로서는 자기 보호 본능이 나타난 거죠.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비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나 진짜 건드리면 나 그냥 다 얘기해버릴 거야. 손해는 니네가 더 크지 내가 손해가 더 크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당내 선거인데 고소고발전도 많이 되고 있고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사실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네. 김옥균 프로젝트도 뭐 그것도 그렇다면서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고발해서 다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
근현대사 공부 제대로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옥균 누군지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될 것 같아. 갑신정변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몇 찾아봤어요. 년도? 아 잠깐만 이제 연도는 1884년도. 1884년. 예,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 예. 아니, 그래서 한동훈 후보 측은 오늘 대단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냥 어대한되고 1차에서 끝날 거라고 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당원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한동훈이 1차에서 그냥 끝나서 힘을 확 실어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캠페인을 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할 거고 지금 막 이 얘기는 아까 김용민 이사장님 얘기하셨듯이 권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건들면 나 다 터뜨릴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권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되고 나서야 서로 그냥 한 발씩 양보하고 비호 맞추겠지만 되기 전에는 이 새끼 진짜 안 되겠네. 되겠네. 예. 야 이거 정말 세게 한번 드라이브 걸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미래의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하도 이제 무서우니까 거기에 호흡을 맞추는 신용이라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원래 한 그냥 100% 1차에서 끝날 거라고 봤는데 아, 모른다. 51%로 좀 줄었어요. 오. 아니 51%는 뭐 다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아니, 50% 되는 건데. 넘기면 되는 거니까. 되는 건데 아. 이게 어떠한 파장까지 나오냐면 한동훈이 지도자 까밀까? 대통령 까밀까? 오히려 오늘 이런 보인 언행을 모습이 보고, 예. 워낙 이제 가벼운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스러운 얘기를 그냥 욱하면서 그냥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과연 이게 당 대표 까밀까, 대권 후보 까밀까, 대통령 까밀까, 까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저기 사실은 압도적으로 지금 앞질러가는 그런 후보인데 그런 2, 3, 4위 후보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걸 좁혀보려고 팔을 흔들려고 막 도발하는 건데 허허실실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그렇죠. 그게 보수의 문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마디 지지하려고 지고, 그러는 예. 거는 그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1, 2, 3위가 너무 싸우니까 윤상현 후보가 돋보여. 점잖게 토론 아, 잘한다. 그거 맞아요. 안정감 있다. 예. 이런 식의 아니 평가가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전작년 얘기했을 때도 약간 인권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또 영농을 자경을 경자 유전을 원칙을 없애고 나경원 후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랬죠. 뭐 기업형으로 바꿔야 된다. 과일값 폭등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윤상현 후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친중하게 접근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지. 원론적이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상식에 기반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뭐 딴 얘기인데 지난번 그 대구 토론회가 아니라 연설회 때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나경원 후보가 외국인 노동자 맞아. 예. 그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차등 싸게 적용하자. 부리자.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공당의 그 연설회 때 남몰래 추진해도 비난을 받을 일인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 아닌가? 그게 ILO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국제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예. 완전히 위반하면서 아니 그거를 뭐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겠죠. 그렇더라도 남몰래 하겠다면은 몰라도 이걸 대놓고 그걸 공약으로 뭐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야 이게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채널A TV 토론이 채널A 측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 관심을 못 끌었다. 되게 좀 정제하는 네.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두 부류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그래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끝까지 그냥 본전만 챙기면 돼. 더 이상 뭐 이득 얻으려고 하지 마. 그런 거 한 곳은 뭐냐 지금 한동훈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쟤네들 계속 폭로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그렇게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쳐라, 쉽게 얘기해서. 내일 예. 아침에 가서는 그냥 강한 모습.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룻밤 사이. 라는 게 이렇게 쭉 들어갔나 봐요. 이쪽이 더 강한 주입식 교육에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날카롭게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맞아. 예. 하룻밤 사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강하게 하고 중간에 끊고 나 계속 저 사람들은 그냥 네 공격만 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시간 잡아먹고 끼어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셋이서 자기를 공격할 때 가만히 있고 허허실실하고 조금 당혹한 표정도 짓고 이러면 동정 여론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한마디 한마디 다 지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시청자들한테 또 국민에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셋이 편먹고 응. 김영민 이사장님 계속 그냥 1시간 내내 공격하면은 아이 그래요 뭐 난 뭐 그냥 뭐 얘기하세요 뭐 이럴 게 있어요? 출연료만 들어오면